반갑습니다. 윤석열 좀 탄핵하자! 김건희 좀 구속하자!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핫플이네요, 핫플. 네,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시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의 일당 단호하자! 아, 좋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우리 학생분들도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그쵸, 싫어하죠. 너무 싫어한다 그죠, 소리 지르고 가셨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니네 아빠 윤석열, 너 윤석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10대 청소년들 여기 지나가는 학생분들도 윤석열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함께 집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탄핵시켜야겠죠?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정말 나라가 개판입니다, 개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저기서 매일 내가 김건희 라인이다, 내가 실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리키는 한 사람,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를 등에 업고 공천장사,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리들 저지르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캥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터지는 사람들도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쌓아온 탄핵 사유가 100가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는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또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 김건희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라 국격 바닥으로 쳐박고 있는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2년 반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작가들은 노벨 문학상을 받아오는데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당선되기 전에 국어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고 영부인은 어떻습니까? 논문 표절하고 주가 조작하고 정말 나라 국격을 개판으로 만드는 게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촛불로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다시 국격을 올려야겠죠? 네, 좋습니다. 촛불로 전쟁도 막고 계엄도 막고 국격도 높이고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모두 촛불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촛불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일건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조일건의 노래. 윤석열 좀 탄핵하자! 김건희 좀 구속하자!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윤석열 탄핵에 한마음 한뜻이라면 같이 구호도 외쳐주시고 가시면서 박수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기조 영상을 아까 계속 실수로 나왔던 영상을 보고 모실 건데요.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민주당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 전원표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에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원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후를 이렇게 또 반납하시고 그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데 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정부에 대해서 성토를 해야 됩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휴일 오후를 넉넉하게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주시민들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뭐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기 달걀 껍질을 깨고 깨어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잘한 것 한 가지라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단 한 가지도 없습니까? 저는 의료개혁, 의대정원 늘리는 것 전부 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사항이라 이거 참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잘 될까 반신반의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000명 강제로 늘려놓고 한 번도 제대로 의료 종사자들과 타협하고 머리 맞대고 정책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증 환자, 경증 환자가 자기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경증인 줄 알고 응급실 안 가고 자기가 어떻게 중증인 줄 알고 응급실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알면 의사지요? 그거는 의사만이 압니다.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증 환자는 오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정부가 도대체 무슨 정부입니까? 아무 생각 없는 정부,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정부. 대통령 내외 두 분께서는 해외에 잘 나가십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가지고 130조를 퍼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뭘 가져왔습니까? 기타나 달랑 메고 왔죠? 130조랑 기타랑 바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다가 얼마나 많이 퍼줬습니까? 우리 정말 뼈아픈 강제징용자들 그 보상 문제까지 자기가 전부 다 퉁치고 왔습니다. 해고용수 모두 용서해주고 왔습니다. 반잔을 채워줬으니 반잔은 일본에서 채울 차례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태워가지고 왔던 거요? 도대체 그 반찬 뭘 태워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보기엔 반찬이 아니라 우리는 10잔도 더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찬도 못 가져왔습니다. 이게 외교입니까? 체코에 원전 수출했다고 자랑삼아 떠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그 내면이 체코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전 수출하려면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협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원전 수출했다고 난리가 났죠. 카타르인가 거기에는 또 LNG선 17쪽.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영부인님, 제발 좀 내려오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내려오겠습니까? 제발 좀 내려오십시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발언을 집회에서 하게 되면 발언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윤석열, 김건희가 해놓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탄핵 사유를 열가지고 끝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눠서 발언자분들이 하나에 딱 집중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원표 위원장님 발언 들었고요. 앞으로 올라오실 발언자가 지금 한 9명 정도 남았거든요. 큰일 났죠? 네, 그래서 우리 발언하시는 분들은 3분 내로 짧고 굵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실 마음이 딱 들게 그런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분이 아마 마음의 부담이 크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님이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의 촛불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왔습니다. 김남국입니다. 네, 제가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준비해온 건 만큼 많은데 짧게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윤건희 정권을 심판하고 윤건희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믿습니다. 양평고속도로부터 디올백,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리스트까지, 심지어는 동봉천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이 정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과연 어디까지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조차도 윤건희 정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권력기관을 봉헌해서 언론을 탄압해서 가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심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언제 심판해야 합니까? 바로 즉시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 며칠 전이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중대하고 명백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때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기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가 탄핵 사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정권 이미 탄핵 사유 충족한 거 아닙니까? 또 친절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친절하게 또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부패하고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공익을 수호하고 국익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예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예 엔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충족해도 탄핵 사유입니다. 윤건희 정권은 도대체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까? 도대체 몇 가지 타협 사유에 충족합니까? 이미 윤건희 정권은 탄핵 사유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촛불시민 여러분, 윤건희 정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부패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부정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항상 국민이 심판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촛불 시민들, 국민들은 연대의 힘으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촛불 시민, 충북의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연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이 마치 금도를 넘는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명령이고 헌법 65조에 명확하게 명백하게 적혀있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탄핵을 한다고 헌정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건희 정권 탄핵하면 헌정 중단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윤건희 정권을 탄핵하고 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탄핵한다고 절대 대한민국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탄핵한다고 대한민국 시끄럽지 않습니다. 탄핵하면 사회적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탄핵을 안 하고 윤건희 정권이 단 하루라도 더 정권을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 대혼란이고 그것이 국민의 비극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촛불시민 여러분,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승리의 역사를 쏘았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대의 힘은 강합니다. 촛불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건희 정권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앞에 올라가시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전 의원님 아버님이 매주 서울 촛불을 나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촛불에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도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호를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외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며칠 전에 그 속보 들으셨습니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까지 날아가서 삐라를 살포했다는 그 뉴스 보셨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합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해줄 수 없다. 민간단체에서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충격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간단체가 띄운 드론이 평양에 넘어갔는데 군에서 단속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 탄핵 사유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전쟁 낼 것 같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탄핵을 하면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이어서 공연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가수 정현희 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50일에서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탄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저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검은 밤에 가운데 서있어 한치야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에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다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다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다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주쟁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일어났으니까 저희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지금 함께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탄핵을 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나비 보내드립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술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울린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울린 불나비 오 자유야 오 기쁨이여 오 평등이여 오 평화여 내 마음은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여 비는 맥박고 뜨거운 비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다시 바뀐 험난에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길을 찾아갈 테야 오 자유야 오 기쁨이여 오 평등이여 오 평화여 내 마음은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여 뛰는 맥박과 뜨거운 비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다시 바뀔 험난에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네, 우리 가수 정현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기권이야. 정면으로 대차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최재형 목사가 할렐루야 하는 거는 정강훈이가 하는 할렐루야하고는 의미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윤석열은 잘못된 대북관, 잘못된 통일관을 세뇌를 받아서 지금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놓고 있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보내서 전단지를 살포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취임한 첫 해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공군훈련, 육군훈련, 해군훈련, 특수훈련 여러가지 훈련이 있는데 공군훈련 중에 비질런트 훈련이라고 해서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미국의 공중급유기 100대가 출동하고 최신의 폭격기 350대가 총 출동해서 북한 영토를 700곳으로 나눠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취임한 첫 해에 했고,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김정은 참수부대를 작동하는 시범훈련을 언론사를 불러들여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호전적이고 이런 전쟁광 윤석열을 우리가 한 달이라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 모든 꽃다운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낸 아들들이 참혹하게 전사자로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이 자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 최상병 사건을 보십시오. 병사 한 명이 억울하게 죽어도 온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히는데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우리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늘한 죽음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단순한 추론이나 상상이 아닌 윤석열 정권 안에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감하시고, 윤석열을 우리는 조국 통일의 그 태업을 완수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망각한 아주 형편없는 직무유기의 대통령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서식을 할 때도 대통령은 조국 통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워딩을 하게 되어 있고, 66조 상황에는, 헌법 66조 상황에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조국의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과 북의 전쟁을 막는 평화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 군사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적대적인 교종국가가 되도록 지금 2년 반 동안 힘을 써왔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며, 윤석열은 내란죄와 외환죄,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윤석열은 능히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고 이제 교도소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누가 윤석열을 저처럼 비호하고
윤석열을 누가 저처럼 저 개망나니 같은 윤석열을 아직도 무엇이 저를 저 자리를 지키게 한단 말입니까? 경호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이 27% 지원하는 그 지지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다시금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생사의 기로에 있으므로 여러분,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우리의 절실함,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해병대여 일어나라! 모든 공직자들, 모든 현장 공무원들은 깨어서 일어나라! 청주 시민들은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재형 목사는 재미격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부정부패를 당선 이전부터 이미 저는 사법정의 국민연대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투척해서 이렇게 디올백 사건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민낯과 부정부패를 폭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부패와 탄핵거리를 찾아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 북리와 안간힘을 현실 속에서 적용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재형 목사님 정말 몸을 던져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마운 분이죠? 힘내서 함께 싸우겠다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를 쳐오겠습니다. 명품백 뇌물수수 김건희를 구속하라! 일어나가 전쟁 난다! 윤석열이 탄핵하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열리고 있는 윤석열 탄핵 촛불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참여하시기도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제는 경북에도 촛불을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님과 정대택 회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청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영주에 가서 그 영주 동지가 여기는 적기라고 하는 거에 가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상상외로 청주 경찰서 정보관이 박근혜 유세 때 후에 제일 많이 모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게 전국적으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불이 붙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청주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 대전, 충청인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의 고장, 중전의 고장, 충청도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충청인들이 나서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대국민을 향해서 김건희 윤석열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이실 청주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재형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두 번째 이 폭망한 경제를 살려서 서민들이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고 세 번째 최소한 윤리 도덕은 어느 선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태조나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된 대로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윤리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청주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청주 젊은이들 한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대통령 아니라 마을이장이라도 되려면 자기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최소한 살아가면서 남한테 봉사도 하고 남이 어려운 사람 오면 구원도 하고 부끄러운 일 없이 산 사람들이 공직에 나와야지 김건희같이 검사의 첩 노릇을 하고 또 검사의 첩을 깨차고 산 윤석열 같은 이런 비도덕적이고 패륜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의시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양반의 고장 충청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평화도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윤리 도덕을 바로 세워주는데 특별히 충청도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 거 저는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탄핵시키기 전에 막아내야 될 게 평화를 지키고 더 이상 서민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빨리 윤석열, 김건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이곳을 지나시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적은 쓰레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적은 쓰레기가 더욱 썩어서 적은 물을 토해내고 오염이 돼서 여러분들 몸에 피부병이 생길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쓰레기에 대해서 일만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마시고 단호히 쓰레기 처분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늦어할 때가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 윤석열, 김건희 3년 동안 우리가 방관했지만 더 이상 이제 그자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기필코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는 길만이 이 청주 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저는 장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지나시는데 제가 하는 말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선택했던 안 했던 이미 윤석열은 폐기 처분돼야 될 쓰레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쓰레기장으로 보내는지 즉 윤석열을 끌어내는 이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주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 사람이 바로 한강이죠. 여기는 청주 문화거리죠. 청주 시민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저는 21년 동안
양아치 윤석열과 유호녀 김건희와 사기꾼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과 내가 생사를 넘나들며 싸우고 있는 정대택입니다. 정대택하고 백은종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은 숨 쉬는 소리도 거짓말을 하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명태균이, 김재남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제 말이 진실입니까? 맞죠? 그때는 정대택이하고 백은정하고 아무리 서울의 소리여도 짓거리가 됐어도 안 믿으려고 했죠? 믿었습니까? 하여튼 요즘 명태균이, 창원의 명태균이하고 김영선, 그리고 김건희와 관계, 윤석열과 관계,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 기자가 5시간 녹취한 김대남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직대 김대남의 녹취를 들어보면은 그동안 5년 동안 서울의 소리에서 옆에 백은정 기자하고 정대택이하고 했던 얘기들이 새삼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인 윤석열은 정말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왜 양아치냐? 명색이 20여 년 검사질 한 놈이 방한칸도 없어가지고 지 선배가 데리고 살던 여자인 줄 알면서, 나한테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여자인 줄 알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파먹고 사는 게 이게 양아치 아닙니까? 나한테 들키니까 검찰청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서초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양아치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살면서 그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범죄 뒷배질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범죄 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다가 명태균이 허위 여론조작한 걸로 가지고 오니까 그걸 믿고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가 선거 때 대통령 선거는 가족, 그리고 저는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에 나왔다 들어봤죠? 그게 바로 명태균이가 여론을 조작해서 윤석열은 40몇 프로 가고 그때 이재명은 20몇 프로 간다, 당신 나오기만 하면 당선된다 해가지고 이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종인이라는 노인은 윤석열이한테 별의 순간이 왔다. 옆에서 윤석열 그 당시에 부인 각시 김건희의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도 지금 윤석열은 그 당시에 저를 대통령 되게 해준 김종인도 버리고 이준석이도 버리고 모두 배신하고 이제는 5천만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뒤에 말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여기서 휴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 9월 29일 날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최 목사님이랑 말씀하시고 가시던데 윤석열이는 지금 지난 휴가 때는 15사단에 가서
병사들하고 놀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지난 뭡니까? 계룡대 가가지고 군인들하고 놀고 무인기가 떠다니고 지금 성일적이는 국방위원장입니다. 50대 60대도 이제 징병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동단결해가지고 윤석열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끌어내려야 되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대태 회장님이랑 소리소리 조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청주에 예전에 박근혜 탄핵 집회했을 때 저 끝까지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워주셨다는데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아,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이 거리 다 채우실 수 있으시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원이 저는 되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강남에서 왔지 않습니까? 강남에 비하면 여기는 지금 항쟁 전야입니다. 항쟁 전야.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참여도 해주시고 지나가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는데요. 사진 찍으신 거 온라인에 SNS에 윤석열 탄핵 촛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다,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SNS에 올려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중앙 촛불대행진 모금 계좌를 하나 띄울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중앙 촛불행동 그 모금 계좌인데 여기보다는 청주 촛불행동 모금 계좌에 많이 후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무대 보십시오. 보니까 이거 네,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모금 시간을 이따가 한꺼번에 몰아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은 순서를 진행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공연 모시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보급형 락커라고 소개를 늘 하시는데요. 김은국 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자기소개 좀 할게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서민 보급형 가수 김락커 김은국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프로 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을 꼭 탄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오토바이 2시간 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 주십시오. 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겹 두 겹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어나라.
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윤석열 탄핵 집회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부 편집하여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